1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보편적이었고 대부분 소송으로 들어가면 원래 정부에서 예정했던 보상가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소송이 끝나는 게 거의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이거는 법조계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상식적인.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다 이걸 가지고 아니 일반 시민들이 상실감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적어도 안철수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모두가 사실은 오세훈 후보께서 단일 후보가 되셨을 때를 가정을 하면 본선에서 공세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질문이고, 이런 본선에서 민주당 공세가 훨씬 더 심해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이 나올 텐데 대책이 있으신지요? 본질은 시장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이런 데 좀 생각을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주장은 이런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정에 관여했다. 그리고 시장 지위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만약에 오 시장이 이해 충돌이 있었다면 이 땅을 보상지에서 제외를 하는 게 옳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전태지구의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빼면 여기가 지정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억지 주장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지정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 그 근처 땅은 몇 배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억지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유권자분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질문을 주로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서 어떤 거짓이 밝혀진다면 책임지시겠는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처갓집 땅의 10년 전의 수용과 보상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뭘 관여를 했거나 밝혀지면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단일 후보가 되셔서 시장이 되시면 우리 당과 합당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환영합니다. 좋은 그 입장을 개진하셨는데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안철수 후보님의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먼저 후보가 되시면, 단일 후보가 되시면 우리 당과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 중심으로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선대위원장은 천상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님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저께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대해서 섭섭하다. 그걸 좀 넘어서서 옹고집이시다. 상황이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감정을 자제하시지 못하는 표현을 쓰셨던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 조직과 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동선대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혹시 그런 감정을 푸실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지난 몇 달간 여러 가지 저한테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뭐 험한 말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연륜이 많으신 분이니까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신 말씀은 자칫하면은 이 단일화 시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면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또 김종인 위원장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안철수 후보 간에 정치인으로서 또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매우 원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발표하신 것처럼 공동선대위가 마련돼서 우리 당의 전폭적인 조직적인 그리고 자금 면에서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자금은 또 도와드릴래야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를 제안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불편하시지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이런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정치를 시작하시고 점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축소지향의 리더십이다.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김한길 대표님과 공동대표 했을 때 119석인가 그랬는데 2014년도에 국민의당이었나요? 39석. 그 다음에 2016년입니다. 예, 바른정당이죠. 그 다음에 바른정당은 30석. 지금은 또 다시 국민의당이 돼서 3석. 이렇게 대표를 맡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이 주변을 많이 떠나가셨는데요. 그런 정치권의 평가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정말 큰 야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시는 걸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과 앞으로 미래의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지길래 큰 야권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정말 결례되는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의 리더십을 어떻게 하셔서 이 큰 야당을 만들겠다, 이번의 야당을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그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항상 고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9년 정도를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큰 당에 속해 있었다면 편하게 정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그런 길을 걷다 보면 또 선거는 계속 정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가는 길이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다른 당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섭섭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성원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격적으로 범야권 이런 대통합이 일어나게 되면 저도 구성원의 한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범야권에는 수많은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거기서 그 우두머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혁신적으로 이끌고 서울 시민들이 야당이 맡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 야당을 뽑아야겠다. 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 목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합당이 돼야 되는데 합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 번 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합당 조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요. 지금 우리 당은 의석이 100석이 좀 넘는데 국민의당은 3석입니다. 그러면 합당 조건이 100대 3의 비율로 전국의 지구당을 말하자면 지구당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나누는 게 합당 조건 중에 가장 맞추기 어려운 조건일 텐데 100대 3의 비율로도 합당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분 요구할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대선도 포기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이유가 정권 교체를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기는데 제 몸을 바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대통합 야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저는 거기에서 어떤 지분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합당이 시장이 되신 이후에 합당이 된다. 합당을 가능케 하겠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걸 보니까 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합당을 하겠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맞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합당을 하거나 입당하는 게 전혀 장애 사유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결례되는 질문을 여러 번 드린 겁니다. 오늘이라도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여론조사를 하고 내일 모레 이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19일 날은 등록을 해야 되는 마지노선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오늘이라도 입당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합당이 어려운 난관이 많을 거예요. 난관이 많은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솔직히 말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합당을 하느니 입당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입당을 하시면 저는 출마 안 하겠습니다 하는 제안도 드리고 열흘 동안 많은 정치적인 손실을 감내했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중으로 입당을 결단해 주시면 단일화는 약속했던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협상에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습니다. 경쟁력 조사하는 걸로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합당,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면 100% 야권 분열을 막을 수 있고 단일화가 성사가 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 이기는 방법이 2번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4번 지지자분들 모두 모아서 한마음이 돼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번 민주당 너무나 강고합니다. 보시면은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24명의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의원이 지금 109분이 계신데요.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총선에서 49명의 서울시 국회의원이 있는데 41명이 민주당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한 정당이 그것도 서울에서 이렇게 강고한 조직을 가진 전례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이번에 단일 후보와 저 민주당 후보가 그 여론조사상으로 10%, 20% 정도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저는 박빙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됩니다. 사실 오세훈 후보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명숙 후보와 그 당시에 싸울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제 기억에 15% 이상 벌어졌는데도 실제 어땠습니까? 0.몇 %로 겨우 이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어려운 길이죠. 이 길이 2번으로 함께 하면은 처음부터 경선도 쉽고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제 목적은 제가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4번 지지자분들과 2번 지지자분들을 모두 다 합쳐서 이번에 이기자는 거죠. 그런 제 진정성, 진심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좀 미덥지 못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3단계의 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3단계의 구체적인 그런 보험야권 통합 방안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께 이 제안을 드리면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께서 되시더라도 우리 당에서 조직과 자금을 전체를 다 동원해서 이게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선거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의 관계에 비춰봐서도 그렇고 또 당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당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후보인데 어떻게 통합선대위로 지원을 바라시는 건지 불가능하고요. 또 나중에 합당을 할 때 지금은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양당 간에 합의할 때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번 단일화보다도 훨씬 더 힘든 난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함께하는 그런 범야권을 만들려면 굉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까지의 그런 그 축소지향의 리더십을 가지고 아무리 지금 마음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왜 그런 조짐을 보느냐 하면 사실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찰에 계실 때 그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접촉했던 사실을 여러 번 인터뷰 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실패한 영입인데요. 그 사례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닌데 요즘 젊은 분들이 실패한 소개팅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하면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 그분에 대한 도리도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까지 함께하는 공동전선, 큰 야당을 만드시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몹시 회의적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합당이라면 그리고 조건 없이 하시고 지분 요구도 안 하신다면 입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동의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토론이 끝날 때까지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잠깐 타이머 멈춰 주십시오. 자, 지금 앞에 타이머 보이시죠? 네. 근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금 7분 52초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15분 44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균형을 적절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좀 나중에 혼자만 말씀하시면 심심하시니까 자, 제가 잠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면 아마 시간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사실은 균형을 맞추려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신 것은 제가 오히려 설명드릴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 후보님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면 제가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질문 드리고 이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시간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어떤 분이든. 자, 네, 제가 길게 지금 또 방금 여러 가지를 사실 동시에 말씀을 하셔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다음 자금 또 두 지원이 번째로는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런 리더십에 대한 문제, 윤석열 전 총장님을 과연 이 큰 대통합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세 번째 입당 문제 말씀을 주셔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세 가지 질문 한꺼번에 하셨으니까 또 한꺼번에 답을 해드려야죠. 우선은 돈 문제입니다. 그거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전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로 만 10년 전에 박원순 무소속 후보와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서로 경선을 해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조직적인 문제나 돈 문제나 유세 문제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분명합니다. 한 당이 아니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님께서 정말 저를 걱정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우선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